속력 또는 속도. 속력은 뭐분의 뭐가 속력이라고요? 시간분의 이동 거리. 속도는 시간분의 변위. 이를 속도라고 얘기를 하고, 단위는 뭘 쓴다고요? 중요한 건 단위예요. 단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속력의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 속도의 단위도 미터 퍼 세컨드. 똑같이 단위는 동일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가속도. 속도의 변화가 생기는 걸 가속도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지. 빨라지던가 느려지던가 운동의 방향이 뭐하든가 변화되던가 세 가지 경우가 다 가속도라 그랬어요. 가속도는 어떻게 계산해? 속도의 변화를 뭘로 나눈다? 시간으로 나눈 걸 가속도라고 한다. 그래서 단위를 뭘 쓰냐? 속도 변화. 속도의 단위가 미터 퍼 세컨드였지. 그걸 다시 세컨드로 나눴어요. 그래서 단위가 뭐가 돼?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 된다. 미터 퍼 세컨드 제곱. 이게 가속도의 단위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에 중력. 가로 열고 지구 중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무게, 힘 이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중력은 계산 어떻게 한다고 했니? 중력 계산, 무게 계산은 어떻게 한다고? 물체의 질량에다가 뭘 곱한다? 지구 중력 가속도를 곱하면 무게를 계산해지게 된다. 알겠죠? 질량의 단위는 뭐였어요? 킬로그램.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 어쨌든 가속도잖아? 가속도의 단위는 뭐예요? 미터 퍼 세컨드 제곱. 그래서 힘의 단위, 다시 얘기해서 중력, 힘의 단위는 뭐가 된다?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라는 단위가 만들어진다. 알겠니? 단위가 어디서 뿅 생기는 게 아니라 공식에서 그냥 유도가 되는 거예요. 유찬아 이해됐지? 그러면 힘의 단위를 매번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제곱 이거 쓰기 불편하잖아. 이거 불편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걸 줄여서 이 단위를 이렇게 쓰기로 뭐 한 거야? 약속합니다. 원래 단위는 힘의 단위가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에요. 모든 힘의 단위는 다 이게 힘의 단위예요. 근데 이렇게 매번 쓰기 귀찮아지니까 불편하기 때문에 얘를 힘의 단위 뭘로 쓴다? 뉴턴이라고 쓴다. 이게 뉴턴이야. 읽을 때 N이라고 읽는 거 아니에요. 뉴턴이라고 읽는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운동에 대한 그래프를 몇 가지 그릴 테니까 보세요. 운동에 관련된 그래프. X축이 시간, Y축이 이동 거리 또는 변위. 개념은 완전 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직선상에서 물체가 운동을 할 때는 이동거리의 크기와 변위의 크기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선상에서 여기서 이렇게 갔다고 쳐봐. 여기가 10m야. 이동거리 몇 미터니 10m가 나오겠지. 그리고 직선이라면 변위도 몇 미터가 나와? 10m가 나와요. 그래서 직선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깔릴 때는 이동거리의 크기나 변위의 크기나 어떻다? 같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첫 번째 그래프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이런 운동을 했어. 해석이 되겠니? 중학교 때 배운 거예요. 등속 운동이란 뜻이고 이 그래프에서 얘들아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어떤 의미를 가져요? 기울기라 그러니까 과학에서 나오는 기울기가 수학에서 배운 기울기가 다른 게 아니야. 수학에서 기울기 어떻게 계산해? X분의 Y지.
과학에서 그래프의 기울기도 역시나 x분의 y예요. 단 과학에서 지금 x축이 현재 이 그래프의 x축이 뭐야? 시간. y축이 뭐야? 거리지. 그러면 시간의 단위는 세컨드고 거리의 단위는 미터라고 표기가 돼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기울기는 x분의 y가 무조건 기울기인데 이 그래프에서는 x 대신 시간, y 대신 이동거리 또는 변이가 들어가면 되겠지. 이동거리 또는 변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기울기가 시간분의 변이란 얘기네. 이 그래프에서는.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란 얘기야? 속도 또는 속력이 된다는 얘기지.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가 된다. x분의 y, 세컨드분의 미터. 이해됐니? 여기까지 되셨어요? 두 번째 그래프. 요번에는 눈치가 있다면 이거 해봐. x축이 시간, y축이 물체의 속도가 나타나는 그래프라고 치자. 그러면 시간의 단위는 세컨드고 y축의 단위는 속도라고 했으니까 단위가 이미 미터 퍼 세컨드일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 그래프는 무슨 운동이야? 기울어졌어? 이 그래프 무슨 운동이야? 시간이 지나고 있는 동안에 물체의 속도 값이 그대로 뭐하다는 얘기야? 일정하다는 얘기지? 이게 무슨 운동이야? 이게 등속 운동이야. 그러니까 얘나 이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야? 같은 그래프야. 얘도 등속 운동이거든. 알겠니? 왜냐면 얘가 왜 등속 운동이야? 기울기가 일정하단 말이야. 근데 이 그래프에선 기울기를 다른 말로 뭘로 바꿀 수 있어? 속도로 바꿀 수 있어. 그러니까 기울기가 일정하다, 속도가 일정하다. 얘가 등속 운동이야. 근데 얘는 y축 값 자체가 속도인데 속도 자체가 그냥 일정하다는 얘기지. 얘 등속 운동이야. 따라서 얘나 같은 그래프야.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얘는 어때? 얘는 등속 운동이 아니지. 시간이 지나는데 속도라는 값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속도가 변화하고 있다는 얘기지. 얘가 무슨 운동이야? 가속도 운동. 점점 빨라지는 가속도 운동. 하긴 이해되니? 그러면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뭘 의미할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모든 그래프의 기울기는 그냥 뭐분의 뭐다? x분의 y다. 그게 기본이야. 그러면 여기서 x축은 시간이지. y축은 뭐예요? 속도에 대한 변화지. 원래 기울기는 x분의 y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 기울기잖아. 우리는 그걸 좀 줄여가지고 그냥 x분의 y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정확하게는 기울기는 x의 변화량에 대한 y의 변화량의 비율값을 기울기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y의 변화량이라는 얘기는 속도의 변화량이지. 속도 변화. 그래서 y가 속도 변화가 된다. 그러면 단위를 한번 생각을 해봐. 단위. 속도 y축의 단위가 뭐였어? y축의 단위가 미터 퍼 세컨드. x축의 단위가 뭐야? 시간이니까 세컨드. 그러면 기울기의 단위를 계산했더니만 미터 퍼 세컨드를 세컨드로 나눈대. 단위가 뭐가 나와?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 나온다. 오호! 이 단위 오늘 많이 봤지? 뭐의 단위야? 따라서 얘는 가속도를 의미한다.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다. 지금 이해됐니? 하림 이해됐어요? 그러면 특히 이 속도 시간 그래프는 매우 중요한데,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예를 들어서 요 면적이 됐든 아니면 여기까지의 면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 그래프에서 면적, 넓이, 수학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면적, 그래프의 면적 계산하라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야 돼? 가로 곱하기 세로. 그지? 기본적으로 삼각형이면 나중에 2분의 1 해주면 되겠지. 어쨌든 면적 계산은 뭐 곱하기 뭐다? 가로 곱하기 세로. 알겠니? 그러면 가로가 뭐였어? 시간. 세로가 뭐였어? 속도. 그러면 시간에다가 속도 곱하면 뭐가 나오니? 그게 변이 거리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 진짜 거리가 나오는지 한번 보자. 단위를 생각하면 돼. 가로축의 단위가 뭐였어? 세컨드. 세로축의 단위가 뭐였어? 단위만 계산하면 이렇게 돼. 그러면 세컨드 날아가게 되겠지? 그래서 면적의 최종적인 단위는 뭐만 남게 된다는 얘기야? 미터만 남게 된다. 아하, 이동거리구나. 이해됐니? 그래서 면적은 뭐다? 이동거리 또는 변이를 의미한다. 무슨 그래프에서?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서 속도 시간 그래프 매우 중요해요. 알겠나?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가속도를 의미하고 면적은 이동거리를 의미한다. 또는 변이를 의미하게 된다. 알겠니?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이제부터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일단 중력장 내에 자유낙하 운동. 일단 자유낙하 운동의 정의부터 들어가야 되겠지? 자유낙하 운동이란 뜻은 뭐냐? 중력이라는 다른 힘 작용 안 하고 중력만 작용한다는 조건만 들어가야 돼. 그러면 원래 떨어지는 물체가 사실은 중력 말고 무슨 힘이 작용할 수도 있어? 공기 저항에 의한 마찰력도 작용할 수가 있다고. 근데 그런 거 다 무시하겠다 이 얘기야. 자유낙하 운동은 뭐만 고려하라는 얘기야. 다른 힘은 작용하지 않고요. 중력만 작용해요. 이런 조건이 자유낙하야. 개념상 공기 중에서 떨어지는 물체가 아니란 얘기지. 어디에서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진공. 공기가 없는 진공에서 떨어뜨렸을 때 그 떨어지는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얘기해요. 알겠어요? 공기 저항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마찰 이런 거 다 없고 먼 힘만 작용한다? 중력. 지구가 당기는 힘만 작용한다라는 것만 고려했을 때에 떨어지는 물체의 운동. 이거를 중력장에서의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얘기한다. 알겠니? 그리고 결론. 다 까먹으더라도 이거는 꼭 알아둬야 돼. 중력장 내에서, 그러니까 자유낙하 운동이라 그러면 무조건 자유낙하 운동은요. 결론. 매우 중요한 거야. 어떤 물체든 여기서 어떤 물체라는 얘기는 무거운 물체든 가벼운 물체든 관계가 없다는 뜻이야. 또는 질량이 1kg 나가는 물체든 10kg 나가는 물체든 관계없이 어떤 물체이건 간에 1초마다 속력이 점점 증가합니다. 똑같이 얼마씩 증가한다? 9.8 m/s씩 빨라지는 운동을 한다. 내가 쓴 거의 포인트는 이거야. 어떤 물체이건 간에 1초 지나면 속력이 9.8 m/s 빨라져 있어야 돼. 또 1초 지나면 그거에 대해서 또 9.8 m/s가 빨라져 있어야 돼. 또 1초 지나면 9.8 m/s가 또 빨라져야 된다. 어떤 물체든지 관계없이. 상상이 되니? 이 얘기야. 비교를 하자면 지우개가 있어. 좀 무거운 물체, 좀 크기가 크잖아. 무거운 물체가 있어. 가벼운 물체가 있고 무거운 물체가 있어. 얘를 같은 높이에서 만약에 동시에 놨어. 떨어져. 그리고 이 공간 자체가 공기가 없다고 칠 거야. 다시 얘를 떨어뜨렸을 때 자유낙하 운동을 하면서 떨어진다고 쳐요. 근데 얘가 딱 봐도 무겁잖아. 얘는 딱 봐도 가볍잖아. 같은 높이에서 떨궜어. 누가 먼저 떨어진다는 얘기야? 동시에 떨어진다는 뜻이야. 무게가 어떤 물건이든 간에 1초마다 얘가 속력이 점점 빨라졌어. 1초 후에 봤더니 9.8 m/s의 속력이 됐어. 얘도 얼마의 속력이 돼? 9.8 m/s의 속력이 돼.
또 1초 지났어. 얘 속력 얼마가 돼 있어? 19.6 m/s가 돼 있어야 되겠지. 9.8 빨라졌으니까. 얘도 속력이 1초 후에는 또 얼마 빨라져 있어야 돼? 9.8 빨라져가지고 19.6 m/s의 속력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아시겠어요? 이게 자유낙하야. 알겠니? 이게 결론이야. 자유낙하 운동 문제가 나왔어. 고민하지 말고 이거 떠올라야 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얘를 그림으로 그리면 굳이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자유낙하 운동을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작은 물체를 여기서 떨궜어. 딱 떨궜더니 1초 후에 사진 찍었더니만 여기서 사진 찍히대요. 1초 후에 여기서 찍혔다고 쳐요. 또 1초 지났더니만 똑같은 거리를 가야 돼. 이렇게 찍히면 얘는 무슨 운동한다는 뜻이야? 등속 운동한다는 얘기지. 초당 이동거리가 동일하다는 뜻이 이게 등속 운동한다는 얘기야. 근데 자유낙하는 점점 뭐 해야 된다고? 빨라져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1초 후에 사진 찍히면 처음 거리보다는 뭐 해야 돼요? 더 많이 갔어야 되겠지. 그래서 한 요 정도에서 사진 찍힌다고 쳐요. 1초 후에. 또 1초 후에 사진 찍으면 얘는 요 거리보다도 더 많이 가 있어야 되겠잖아. 이 정도에서 사진 찍힌다고 쳐. 그 다음에 또 1초 지나면 요 정도 거리에서 사진 찍혔다고 쳐. 점점 이동거리가 쑥쑥쑥 늘어나야 된단 말이야. 이게 가벼운 놈의 자유낙하 운동이었다고 가정하자. 알겠죠? 그러면 얘보다 훨씬 무거운 놈. 얘를 떨궜어. 1초 지나면 얘 어디 있어야 돼? 얘하고 같은 위치인 여기 있어야 돼. 1초 지나면 얘하고 같은 위치인 여기 있어야 돼. 또 1초 지나면 얘하고 같은 위치인 여기 이렇게 찍혀야 돼. 또 1초 지나면 얘하고 같은 위치인 여기에 사진 찍혀. 그러니까 가벼운 놈이든 무거운 놈이든 간에 또는 질량이 작게 나가는 놈이든 질량이 크게 나가는 놈이든 간에 자유낙하 했을 때 같은 높이에서 떨궜다 라고 한다면 누가 먼저 떨어진다? 동시에 떨어진다. 하리나 이해되지? 이해는 잘 안 되더라도 받아들여야 돼. 이게 자유낙하야. 알겠니?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 얘가 1kg짜리 A고요. 얘는 5kg짜리 B라고 치자. 문제에서 많이 물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는 게 이거야. 일단 A와 B를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습니다. 두 물체는 자유낙하 운동을 했습니다. 같은 높이에서 떨궜을 때 지면에 먼저 닿는 물체는 누구다? 동시에 닿는다. 아시겠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지? 그런데 니은 보기에 이런 게 나왔어. 얘네들이 떨어지는 동안에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의 세기는 A나 B나 같은 세기의 힘으로 당긴다. 맞아 틀려? 아니 틀리다. 누가 더 센 힘으로 당기죠? B가 더 센 힘으로 당기죠. 알겠니? 자, 결론. 질문은 동시에 지면에 닿는다. 결론이야. 같은 높이라면. 결론 두 번째. 하지만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같다 다르다. 중력의 크기는 다르다. B에 더 큰 중력이 작용한다. 몇 배 더 큰 중력이 작용해? 5배 크다. 왜냐하면 중력 계속 반복을 했어요. A에 작용하는 중력 계산해라 그러면 1kg에다가 얼마 곱해야 돼? 9.8 곱한 게 A에 작용하는 중력이야. B에 작용하는 중력 계산하라 그러면 중력 얼마야? 5에다가 9.8을 곱해야 돼. 고로 B의 중력이 A보다 몇 배 더 센 중력을 받고 있어. 5배 센 중력을 받는다. 중력의 크기를 물어보면 달라요. 알겠지? 근데 초당 속도 변화에 대해서 물어봤어. 1초당 속도 변화는 누가 더 크게 발생했어? A나 B나 같다. 초당 속도 변화는 세 글자로 이거 뭐 물어본 거야? 가속도 물어본 거야. A와 B의 가속도 물어본 거라고. 두 물체의 가속도는 둘 다 얼마다? 9.8 m/s 제곱이다. 알겠지?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A든 B든 봐. 자유낙하 운동이라면 1km냐 5km냐 상관없이 두 물체의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를 나타내면
A든 B든 어떤 물체든 관계없이 자연학화 운동의 속도 시간 그래프는 다 똑같이 나와야 돼. 어떻게 나와야 돼?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떨어진다고 쳐요. 1초 지났어. 1초라고 쳐. 1초일 때 속도가 얼마가 돼 있어야 돼? 9.8이 돼 있어요. 여기 9.8이라고 치자. 점 찍어. 2초가 됐어. 물질 속도 얼마가 돼 있어야 돼? 19.6이 돼 있어야 되겠지. 이거의 2배인. 점 찍어. 3초가 됐어. 이런 식으로 패턴이 나가겠지? 3초 했을 때 속도 얼마가 돼 있어야 돼? 29.4가 돼 있어야 되겠지? 연결.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 그래프는 A라서 B라서가 아니란 얘기야. 어떤 물체이건 간에. 왜? 여기서 기울기가 뭘 의미하기 때문에 가속도다. 그리고 중력 가속도 얘는 자유낙하라면 이 기울기는 무조건 얼마가 나와야 된다? 9.8이 나와야 돼. 어떤 물체든 관계없이.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됐니? 하리나 질문. 1초 동안에 그러면 떨어지는 물체가 0에서부터 1초 동안에 떨어진 높이를 계산해라. 떨어진 높이 몇 미터야? 9.8m 떨어졌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속도가 9.8m/s라는 뜻은 초당 9.8m 간다라는 의미지만 0에서 1초 동안 계속 9.8m/s가 아니었잖아. 점점 빨라져서 9.8m/s에 도달한 거 아니야. 1초 동안의 이동거리를 계산해야 돼. 어디 계산해야 돼? 이 그래프의 1초 동안의 면적 계산하면 이게 1초 동안의 이동거리가 된다고.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면적 이동거리라고. 그럼 실제 계산하면 몇 미터 나와? 4.9m가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4.9m의 거리차가 나와야 돼. 이게 1초 동안에 계속 찍은 거라면. 그 다음에 1초에서 2초 동안에는 여기서부터 요 거리는 몇 미터인가요? 또 4.9m야? 더 많아야 되겠지. 그림으로도 더 많잖아. 몇 배 더 많은 줄 알아? 4.9m의 3배가 많아야 돼. 왜냐? 요 면적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1에서 2초 동안의 이동거리는 요 노란색 면적. 얘가 1에서 2초 동안의 면적, 이동거리가 되겠지. 요 면적은 요 흰색 면적에 비해서 몇 배 커? 3배 크다. 닮은 꼴로 요 삼각형 몇 개가 들어가는지 봐봐. 하나, 둘, 몇 개? 3개가 들어간다고. 요 면적에 비해서 이 노란색 면적이 몇 배 면적이 크다? 3배가 크다. 그러면 이동거리가 여기가 4.9m였다면 여기는 4.9m의 3배. 아시겠어요? 이해되니 안 되니? 준석 이해돼? 만약에 0에서 2초 동안의 이동거리를 계산해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에서 2초까지 이동거리를 계산해야 돼. 그러면 이 삼각형 전체 면적 계산하면 되겠지. 전체 면적 계산하면 2 곱하기 19.6 나누기 2. 그러면 몇 미터야? 19.6m가 나와야 돼. 무슨 얘기인 줄 알겠니? 뭔 얘기인 줄 아시겠어요? 시영아 많이 졸리지? 응? 정신줄 놓았어? 어느 순간? 이해는 되고 있어요? 여기까지 자연학화 운동이다. 알겠죠? 근데 다시 한번 얘가 아래쪽으로 점점 빨라지는 건 뭐 때문이야? 중력 때문이야. 힘 받았기 때문에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힘 받았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힘 받았으니까. 아래쪽으로 힘 받았으니까 아래쪽 방향으로는 점점 뭐 해야 돼? 빨라져야 되는 거지. 아시겠죠? 네. 자, 교재 161페이지 보게 되면요. 뭔 그림이 있냐면 이런 그림이 있어요. 161페이지 그림은 하나는 물체 하나는 그냥 무슨 운동 시켰어? 자연학화 운동을 시켰고요. 다른 물체 하나는 여기서 수평 방향으로 던져버렸어. 동시에. 아시겠죠? 하나는 여기서 자연학화. 그러니까 가만히 쥐고 있다가 놨어. 이게 자연학화예요. 근데 한 물체는 얘가 자연학화하는 동안에 동시에 얘는 수평으로 그냥 던져버렸어. 이게 동시에 일어난다고 쳐봐. 아시겠죠? 그랬을 때
가만히 놓은 물체는 이렇게 떨어지게 될 거고 1초, 2초, 3초, 4초일 때 여기서 이제 체크가 될 거예요. 던진 물체는 어떻게 될 거냐? 봤더니만 이렇게 나온대. 던진 물체는요. 얘가 놓은 순간 얘는 수평으로 던져버렸어. 알겠지? 1초 지났을 때 얘 어디가 있냐면 여기가 있어. 딱 여기가 있다고 칠 거야. 알겠지? 또 1초 지났더니만 얘 어디 갔냐? 얘는 1초 지났을 때 여기가 있지만 그 다음 얘는 1초 지나면 얘도 여기가 있어. 자,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보세요. 또 1초 지나면 얘는 여기가 있지만 얘는 어디가 있어? 여기가 있는데 여기가 있어. 또 1초 지나면 얘는 여기가 있고 얘는 여기가 있어. 그래서 수평으로 던진 공의 궤적은요. 무슨 궤적을 그릴까? 이걸 포물선 궤적이라고 얘기를 한다. 근데 봐봐. 그림을 내가 그래도 그린다고 그렸는데 누가 먼저 떨어져? 여기에 누가 먼저 떨어졌니? 동시에 떨어졌어. 얘 몇 초 만에 떨어졌니? 1초, 2초, 3초, 4초 만에 떨어졌지. 얘 몇 초 만에 떨어졌니? 1초, 2초, 3초, 4초 만에 닿았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수평으로 던졌을 때 결론은 자유낙하하는 물체든 수평으로 던진 물체든 역시나 지면에 누가 먼저 닿는다? 동시에 닿는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봐. 그 원인은 이것 때문이야. 수평으로 던진 공은 또는 수평으로 던진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하느냐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수평으로 던졌을 때 일단 옆으로 요만큼 가고 떨어졌어. 또 옆으로 요만큼 가고 떨어졌어. 옆으로 요만큼 가고 떨어지고 옆으로 요만큼 가고 떨어졌단 말이야. 이때 얘네들의 수평으로 이동한 거리를 대충 체크해보면 수평으로 간 거리는 매 초마다 어때요? 같아요. 그 얘기는 수평으로는 무슨 운동을 했다는 얘기야? 등속 운동을 했다는 뜻이야. 알겠니? 근데 수직 방향, 우린 수직 방향을 다른 말로 연직 방향이라고 하는데 연직 방향으로는 얘 어떤 운동을 했어요? 요거 점점 이동 거리가 어떻게 돼? 증가하지. 누구와 같아? 자유낙하하는 노하고 같지. 그래서 수평으로 던진 물체는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수평 방향의 운동과 수직 방향의 운동으로 나눠서 해석을 할 거야. 알겠니? 자, 수평 방향 운동은 어떻다? 매 초당 이동거리가 다 뭐하다? 동일하다. 무슨 운동을 한다? 등속 운동을 한다. 그런데 연직 방향 운동, 수직 방향, 다른 말로는 연직 방향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어요. 무슨 운동을 한다? 자유낙하 운동을 한다. 알겠어요? 그래서 결론은 같은 높이에서 그냥 자유낙하, B는 수평으로 던졌다면 같은 높이에서 A는 자유낙하, 수평으로 던졌다면 결론은 뭐야? 지면에 누가 먼저 닿는다? 동시에 닿는다. 역시나 지면 도달 A와 B가 뭐하다? 같다. 이게 결론이야. 알겠니? 그럼 왜 이런 결론이 만들어질까? 왜 수평 방향은 등속 운동이고 연직 방향은 자유낙하 운동을 하냐? 봐.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보세요. A라는 물체, B라는 물체를 B에 2kg이라고 해도 똑같아요. 아까 가벼운 놈이든 무거운 놈이든 자유낙하 했을 때, 그냥 자유낙하 했을 때 누가 먼저 닿는다고?
동시에 닿는다 그랬지? 요번엔 B는 무거우면서도 수평으로 던졌어. 똑같이 이런 운동을 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왜 그러냐면 결론부터 얘기를 할게. A가 떨어지는 동안에 준서가 A에 작용하는 힘이 무슨 힘이야? A요? 중력이지. 중력을 표시해봐. 그러면 이렇게 표시해야 돼. A가 떨어지는 동안에 중력 이 방향이죠. 이 방향이 뭐가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에요? 중력의 방향이에요. 힘이 작용하는 방향이 중력이란 말이야. 아래쪽이란 말이지. 그러면 힘에 의해서 물체가 가속이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아래쪽으로 가속이 돼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그러면 B 여기 있어. 이 물체 여기 있을 때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뭐야? 중력이지. 어느 쪽으로 작용해? 역시나 이 방향으로 작용한다. 물체가 여기 와 있어. 힘의 방향 또는 힘의 종류 뭐예요? 중력이고 어느 쪽으로 작용해? 중력은 역시나 아래쪽으로 작용한다. 물체가 여기를 지나가고 있어. 중력. 물체가 여기를 지나가고 있어. 중력. 물체가 여기를 지나가고 있어. 중력. 다시 얘기해서 A나 B나 물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간에 중력의 방향은 둘 다 어때요? 같아. 아래쪽으로 중력이 작용한다고. 그러면 그 작용하는 힘 방향으로 물체의 속도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야. A도 아래쪽으로 속도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B도 힘을 아래쪽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속도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러면 물체 B는요. 이 수평 방향이라고 하는 이 방향에 작용하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학생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던졌잖아요. 수평으로 던지면 던진 방향으로 힘이 있잖아요. 아니야. 던지면 내 손을 떠나는 순간부터 내 손에서 얘한테 힘을 줄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던졌을 때 얘가 날아가는 동안에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없어. 수평 방향의 힘은 없다.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으므로 수평 방향으로는 속도의 변화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된다. 고로 무슨 운동을 해야 된다? 처음부터 정제 있든가 아니면 등속 운동을 하든가. 근데 처음에 얘가 정제 있는 게 아니라 수평으로 던졌다 그랬잖아. 처음 속도가 있었다는 얘기야. 그런 상태에서 수평 방향에 힘이 작용 안 해. 그러면 계속 그 방향으로 무슨 운동을 해야 돼? 등속 운동을 해야 돼. 그래서 꾸준히 옆으로 계속 등속 운동으로 가게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교재를 보게 되면 161페이지 제일 밑에 탁자 위에다가 자 가지고 실험하는 게 있는데 그게 어떤 실험인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탁자 모서리 이렇게 있다고 치고요. 여기에 자를 설치해. 긴 자를 설치해서 알겠지? 현재 그림 보게 되면 물체를 두 군데다가 설치한다. 하나는 자 앞에 여기다가 A, 하나는 자 위에 여기 B 설치하고요. 요 가운데 한 요 지점쯤 손가락으로 눌러. 누른 상태에서 자를 탁 쳐. 그러면 자가 픽 돌아가게 되겠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한 요 정도를 기준축으로 여기를 이제 꾹 누르고 자를 빵 쳐. 그러면 자가 픽 돌아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휙 돌아가겠지. 그러면서 A는 자가 딱 돌아가면서 얘를 탕 치겠지. 그리고 B는 픽 돌아가면서 자 위에 있던 자가 팍 돌아가면 자 위에 있던 B라고 하는 물체는 어떻게 돼? 그냥 떨어지게 되겠지. 관성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를 누르는 상태에서 자를 땅 치게 되면 거의 동시에 A는 쳐서 어떻게 돼? 퓨 날아가게 될 거고 B는 자가 탁 치워지니까 퓨 떨어지게 되겠지. 그러니까 동시에 B는 그냥 무슨 운동을 시키겠다는 얘기야. 자연학과 시키고 A는 수평으로 뭐하는 운동을 시키겠다는 얘기야. 던진 물체의 운동을 나타내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A와 B 하나는 자연학과 하나는 이 방향으로 수평으로 던진 폼을 쏘는 운동을 하겠지? 누가 먼저 떨어지는지를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누가 먼저 떨어져? 동시에 도달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B는 얘가 B가 되겠지. 얘가. 그냥 떨어진 놈. 아니 A, B를 이렇게 바꾸면 되겠지. 얘가 B, 얘가 A. 그러면 A가 그냥 자연학과,
B가 쳐가지고 날아가는 무슨 운동? 수평 운동.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그 실험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넘겨. 페이지 164페이지. 페이지 164페이지 보자잉.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물체의 원운동이래. 페이지 164페이지. 자, 얘들아, 이건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생각한 사람, 뉴턴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뉴턴 그러면 뉴턴의 위인전 이런 거 보면 항상 등장하는 게 뭐야? 뉴턴이 만유력이 중력이에요. 중력을 어떻게 발견했대? 사과나무에서 떨어지는 뭘 보고? 사과를 보고.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이 있네, 중력이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잖아. 초등학생, 중학생이 아이들한테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이니까 이제 그렇게 서술을 한 거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런 거지. 뉴턴이 얘들 한번 생각을 해봐. 니들 자체가 뉴턴이라는 감정이입을 해도 생각을 해봐. 뉴턴이 어느 날 번뜩이게 생각한 건 아니고, 뉴턴이 수학자이기도 하고 과학자였단 말이야. 아, 근데 그건 알아? 뉴턴이 미분을 만들어낸 건 아니? 너희들이 싫어하게 될 미분 있잖아, 미분. 미분 접근할 때 미분을 만들어낸 사람이 뉴턴이에요. 그리고 독일의 라이프니츠. 두 사람이 거의 같은 시기에, 거의 동시에 미분을 만들어낸. 아시겠어요? 서로 따로따로. 어쨌든 미분이 만들어진 건 뉴턴이 만들었어요. 근데 얘기를 왜 하냐면, 뉴턴은 굉장히 천재적인 수학자이면서 과학자였어. 사과나무에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아싸 중력!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라는 얘기야. 그동안에 끊임없이 물체의 운동이 왜 변하느냐,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변한다, 이런 끊임없는 생각을 하던 와중에 고민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 사과나무를 빗대었을 때 사과나무에 사과가 떨어져. 그러면서 뉴턴은 생각해. 사과가 있는데 정지에 있던 사과가 뚝 떨어진다? 가속운동을 했다는 얘기잖아. 정지에서 출발했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사과한테 뭐가 작용했어야 된다는 얘기야? 힘이 작용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떨어져. 그건 이해가 돼, 머릿속으로. 근데 하늘을 봤더니만 지구 위에 보름달이 떠 있어. 달도 있단 말이야. 사과나 달이나 본질적으로 다른 게 있을까? 지구로부터 떨어져 있는 물체는 똑같고 높이 있는 물체는 똑같은데 사과는 떨어져. 근데 왜 달은 안 떨어질까? 지구에 당기는 힘은 사과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누구한테도 그 힘이 작용해야 돼. 달에도 작용해.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야. 달은 왜 안 떨어져? 그러면 중력이라는 힘은 달에는 작용하지 않는다는 뜻일까? 이런 고민을 했다는 뜻이야. 뉴턴의 결론은 뭐였을까? 떨어집니다. 달에도 사과에 작용하는 것처럼 달에도 지구의 중력이 작용해. 이거는 동일할 거야. 그렇다면 달도 뭐 해야 돼? 떨어져야 돼. 근데 왜 안 떨어질까? 뉴턴은 생각을 이제 달리 해. 안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뭐하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 언젠가는 부딪힐 것이다가 아니야. 지금도 떨어지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원운동이야. 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얘들아 생각을 해봐. 지표면이 있어요. 지표면이 있어. 건물이 있어. 자유낙하의 물체를 시켜. 이렇게 떨어지겠지. 지면에 닿겠지. 떨어진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물체가 떨어진다 라는 표현을 암묵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야. 떨어진다라는 의미를 물체가 지면과 뭐 한다라고 생각해. 지면과 닿으면 떨어진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야. 그렇잖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직관적인 개념이야. 떨어진다, 지면과 닿는다, 이거잖아. 그지? 근데 생각을 해봐. 이것도 떨어지는 거지만 봐,
이 물체를 수평으로 던지면 좀 전에 봤지? 얘 어떻게 된다고요? 포물선 운동으로 이렇게 떨어진다고. 어쨌든 지면에 닿지? 여기까지도 떨어지는 거잖아. 그지? 근데 얘를 좀 빠른 속력으로 던져.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는 계속 그 빠른 속력이 유지가 되겠지. 그러면 좀 더 멀리 가서 떨어지게 되겠지. 당연한 얘기잖아. 안 그래? 물론 이렇게 떨어지는 놈이나 이렇게 떨어지는 놈이나 걸리는 시간은 어때요? 시간 같다 그랬어. 같은 높이에서 하면. 아시겠죠? 근데 이 물체는 좀 더 빠른 속력으로 확 던져버렸어. 매우 빠른 속력으로 던졌더니만 퓨 하면서 이렇게 떨어지더래. 이해되시죠? 옆으로 던진 속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떨어질 때까지 옆으로 이동하는 거리는 점점 어떻게 되니? 늘어나게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지? 근데 이 지면이 말이야. 지구의 표면은 평면이 아니잖아. 지구가 어때요? 둥글어. 그것까지 고려해볼까? 지구의 표면은요. 둥글어. 얘 떨어진 거잖아. 근데 지구의 표면도 굴곡이 있다고. 곡률이 있다고. 그러면 얘가 여기 왔을 때 지구의 표면은 여기로 떨어진 거지. 그러면 이 간격은 좁혀졌어? 안 좁혀졌어? 근데 얘는 떨어진 거야? 안 떨어진 거야? 떨어진 거야. 떨어졌잖아. 단지 지구 표면 자체가 곡률이 있으므로 닿지 않았을 뿐이야. 떨어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니? 그러면 지구의 크기를 좀 작게 그려서 이렇게 그리고요. 얘 지구라고 치고 여기에 건물에 물체를 매우 빠른 속도로 던졌더니 이렇게 떨어져. 더 빠른 속도로 던져서 이렇게 떨어져.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던지면 이렇게 떨어져.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지면에 다 안다. 안 닿는다고. 이것도 떨어지는 거야? 안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고 있는 거야. 떨어지는데 지면 자체도 휘어버렸다고. 그래서 지면에 닿지 않을 뿐이라고. 이것도 떨어지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게 뭔 운동이야? 원 운동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아까 뉴턴이 생각했던 사과는 떨어지는데 달은 왜 안 떨어지느냐? 이거에 대한 결론은 어떻게 돼요? 달도 지구가 당기는 뭔力이 작용한다? 중력이 작용한다. 여기 달이 있어. 그래서 달도 지구 쪽으로 매 순간 뭐 하고 있다? 떨어지는데 지면에 닿지 않을 뿐이다. 고로 사과나 달이나 지구가 당기는 힘은 동일하게 작용한다. 중력이라고 하는 힘은 지구 위에 있는 물체만 작용하는 힘이 아니다. 공평하다. 어떤 물체든지 간에 중력은 다 작용한다. 이게 결론이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뉴턴이 생각한 인공위성의 원리야. 아, 매우 빠른 속력으로 수평으로 던지면 그 속력이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매우 빠른 속력으로 수평으로 던지면 물체는 지면에 닿지 않고 지구 주변을 뭐 할 수 있다? 원운동할 수 있다. 끊임없이 원운동을 할 수 있겠구나. 근데 그 당시에 뉴턴이 살던 당시에 그렇게 돌릴 수 있을 만큼의 빠른 속력으로 던질 수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참고로 얼마의 속력으로 던져야지만 얘가 돌아가냐면요. 그냥 공기저항 다 무시했을 때 약 이 정도 속력으로 던지면 8km/s의 속력으로 던지면 원운동 할 수가 있어. 공기저항 다 무시하고. 1초에 몇 킬로 가야 되는 빠르기로? 8km 가는 빠르기로 던지면 돌아갈 수 있어. 그 당시에는 저런 속력을 만들어낼 수가 없겠죠. 근데 현대에 와서 미사일, 로켓 이런 게 개발이 되고 초당 8km 갈 수 있는 물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야? 인공위성이잖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원운동하는 인공위성이 됐든 간에 실제로 돌고 있는 인공위성이 있다고 쳐요. 물어볼 수 있어요. 이 인공위성은 원운동을 하고 있는데 중력은 작용하나요? 안 하나요? 작용해 안 해? 작용하고 있다고. 매 순간 끊임없이 지구 방향 쪽으로 중력은 작용한다고. 그러니까 직선 운동을 못하고 계속 방향이 뭐 하고 있는 거야? 바뀌고 있는 거라고.
힘 받으니까 방향이 바뀌는 운동. 무슨 운동이야? 가속 운동이라고. 방향이 바뀌는 것도 가속도 운동의 범죄에 들어간다 그랬잖아. 그래서 처음에 얘기할 때 가속도랑 빨라지는 것도 가속도지만 느려지는 것도 가속도지만 뭐도 가속도라 그랬어? 방향이 바뀌는 것도 가속도라고. 왜? 방향 변화가 왜 일어났겠니? 힘 받았으니까 일어나는 거야. 알겠어요? 원운동도 가속운동, 힘 받은 운동이다. 알겠니?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정리. 원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물어볼 때 이런 거 물어봐요. 원운동을 하는 물체의 이 순간의 운동 방향은 어느 방향이다? 원의 접선 방향. 접선 방향. 이 무슨 방향이다? 운동하고 있는 현 지점에서의 운동 방향이다. 지영아 정리해놔. 적어놔. 원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방향은 매 그 순간순간의 접선 방향이 운동 방향이다. 만약에 물체가 여길 지나가고 있어? 운동 방향 어디예요? 접선 방향. 접선이란 말 뭔 말인 줄 알지? 이게 접선 방향, 운동 방향이야. 알겠니? 그러면 그 순간에 물체가 받는 힘의 방향, 원운동일 때 원운동에서 물체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원궤도의 중심 방향으로 힘 받는다. 이게 힘 방향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원궤도에 얘가 힘 방향이다. 그래서 원운동하는 물체는 매 순간순간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몇 도를 이루게 돼요? 90도를 이루게 된다. 매 순간순간. 이게 원운동의 본질이에요. 윤주 알겠지? 얘가 여길 지나가고 있어. 운동 방향 만약에 지금 이렇게 돌고 있다면 운동 방향은 접선 방향, 이 방향이 운동 방향. 힘은 어느 쪽으로 작용해요? 이 시점에서 이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 90도를 이루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개념하기 문제 보자. 페이지 165페이지. 같이 봅시다. 1번. 중력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 기억. 물체 사이가 거리가 멀수록 중력의 크기는 작아진다. 가까이 있으면 중력은 세요. 멀어지면 서로 당기는 힘은 약해져요. 더 멀어지면 당기는 힘은 더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크기가 작아진다. 기억은 어때요? 맞는 말이고요. 니은. 물체가 서로 떨어져 있으면 중력은 작용하지 않는다. 아니죠.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는 힘이 중력이에요. 대건. 지표면 근처에 놓인 사과가 지구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의 크기와 같다. 설명했죠. 나를 당기는 지구의 힘, 내가 당기는 지구를 당기는 힘의 크기 어떻다고? 같다고. 작용 반작용 관계로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이 맞는 얘기다. 문제 2번. 자유낙하에 대한 설명 OX를 1. 물체가 중력만을 받으며 낙하하는 운동을 의미한다. 맞는 말이죠. 그게 자유낙하예요. 2번. 지표 근처에서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일정하다. 일정하죠. 얼마로? 9.8 m/s 제곱으로 일정합니다. 어떤 물체들은 다 똑같다 그랬어요. 3번. 같은 높이에서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질량이 클수록 바닥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진다. 아니죠. 어떤 물체든 같은 높이라면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어떻다고? 동일하다고. 됐나요? 3번. 표는 자유낙하하는 물체 A와 수평으로 던진 물체 B 운동을 비교했다.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써라. 자, 힘. 자유낙하하는 물체 A. 무슨力이 작용한다? 당연히 중력이겠죠. 그리고 수평으로 던진 물체는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고요.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이 작용한다.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속도. 자유낙하하는 물체 일정하게 빨라진다. 수평으로 던진 물체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을 한다. 맞죠? 연직 방향으로는 무슨 운동한다?
일정하게 뭐 된다? 빨라진다. 자연학하는 운동, 물체 운동, 등 가속도 운동이다. 수평으로 던진 물체는 수평 방향으로는 무슨 운동을 한다? 등속 운동이다. 연직 방향으로는 등 가속도 운동이다. 됐죠? 이해됐니? 문제 4번. 가만히 놓은 물체 A와 B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B의 위치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냈다. OX를 내라. 바닥에는 A가 B보다 먼저 도달한다. 그래 안 그래? 아니죠. 동시에 도달해야지. 아, 그림 보면 될 거 아니야.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7초. 똑같은 7초 만에 도달했다 이 얘기야. 2번. 바닥에 도달하기 직전 연직 방향의 속력, 다시계수 수직 방향의 속력은 수직 방향만 따지면 A와 B의 속력이 같다. 어때요? 맞죠? 수직 방향으로는 동일한 속력을 갖게 됩니다. 3번.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A와 B가 같다. 여기서 작용하는 힘이 뭔데? 중력. 그러면 A의 작용은 중력 어느 쪽인데? 연직 아래. B의 작용은 중력 어느 쪽인데? 연직 아래. 힘의 방향 어때요? 같죠? 이해되셨죠? 문제 5번. 그림은 지표면으로부터 같은 높이에서 동일한 물체 A, B, C를 수평 방향으로 던졌을 때 세 물체의 운동 경로를 나타냈다. 수평 방향으로 발사 속력이 가장 큰 물체를 써라. 야, A는 여기 떨어졌고 B는 좀 더 많이 가서 떨어졌고 C는 더 많이 가서 떨어지고 있는 중이야. 누가 속력이 가장 빨라? C겠지 뭐. 문제 6번.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달에 대한 설명 OX를 해라. 기억. 달의 가속도의 방향은 지구의 중심 방향이다. 자, 가속도의 방향. 가속도는 왜 발생한다 그랬니? 힘 받아서. 그러면 가속도에도 방향이 있단 말이야. 그 방향은 누구의 방향하고 같아야 될까?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하고 같아야 돼. 가속도 자체가 힘 때문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속도의 방향은 누구의 방향하고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 힘의 방향과 일치해야 된다. 그러면 달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이잖아. 그 중력이 어느 쪽으로 작용해?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해. 그러면 가속도의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이다. 어때요? 맞는 말이다. 니은 지구가 달을 당기는 중력의 크기는 달이 지구를 당기는 중력보다 크다. 맞아, 틀려? 틀렸잖아. 지구가 달을 당긴대. 달이 지구를 당긴대. 서로 그 힘의 크기는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디귿.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할 수 있게 하는 힘은 지구와 달 사이에 작용한 중력 때문이다. 당연한 말이죠. 기억과 디귿이 답이 된다. 됐나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오케이.